자, 도계실관입니다. 25강이죠. 오늘부터는 병화인데요. 병화는 진신임수죠. 임수만 있으면은 부기가 끝장난다. 경금이 경발수원으로 받쳐주면 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광휘상령, 광휘상령이다. 광에 형청병화가 떠서 서로가 반조한다. 그리고 수창현절, 수창현절. 그리고 뭐 수보양광, 좋은 말 하죠. 수보양광, 다 좋은 말입니다. 예. 임수의 병화가 뜬 물상은 동해 바다에 태양이 이렇게 일출의 물상을 기억하시면은 이 바다에 윤설이 비쳐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임수가 병화의 이제 진신이고 부기를 결정하는 글자인데, 다만 이제 술월에는 토가 왕하고 그리고 화가 심하게 설기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월에는 병화가 절지에 해당되죠. 그리고 역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살펴주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다 임수다. 석천수에 나오는 그 이제 천간론 병화를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있네요. 병화 맹렬, 자, 기상모설이다. 병화는 그 화력이 맹렬해서 서리를 기만하고 그리고 눈을 없이 여긴다. 능단 경금, 경금을 능히 단련하고 봉신반급이다. 신금을 만나면 오히려 두려워한다. 병신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토중생자, 토를 많이 보게 되면 화생토에서 스스로 자애로움으로 설기되고, 수창현절, 수가 날뛰고 수가 창궐해도 내가 절개를 나타낸다. 절개를 잃지 않는다. 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마견향, 인호술이죠. 호마견은 인호술로 향하게 되면 갑내성멸, 갑이 오게 되면 갑이 성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득선수에 있는 병화천간론이었고요. 되게 이제 병화가 인월달에는 인월의 병화, 인월달에 이제 병화다. 병화가 신강하다. 그러면 일단은 임수, 그 다음에 이제 경금으로서 받쳐주고요. 그리고 인월달에 병화인데 임수가 많다, 수가 많다. 수가 많으면은 병화로서는 이제 살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무토로서 이제 제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오 술 이런 화국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임수가 없으면은 계수로서 재성을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아니요, 비겁을 다스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목이 많다. 목이 많으면 인성이 퇴거하니까 금으로서 제극인, 제파인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화가 거의 전비했다. 그러면은 염상격으로 화를 따라가는 종격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또한 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설기가 심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소토하고 그리고 일간을 보완해야 되겠죠. 화강되니까, 회강되니까, 그죠? 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병화가, 인을 많이 봤는데, 인수격이네요. 인수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경금이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나 없나가 중요하죠. 그래서 재파인이 가능하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목이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원약 극강하지만은 재성이 병이 되기 때문에 인성이 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재성으로서 극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물론 춘불용금이고 또 목다금결이라서 경금이 재파인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종격으로 안 가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격으로서는 경금을 용신으로 취한다. 인수격의 재파인, 제극인을 용신으로 취한다. 금이 용신 같으면 이렇게 신유술 방향에 운이 좋겠죠. 이쪽으로, 그죠?
자, 내용은요. 병화일간이 입춘절에 태어나서 약한 시절이지만 삼인이 장생이 되고 을목이 투관하니 약화가 도리어 왕해졌다. 목화 토금이 중화가 된 격이다. 목화 토금이 이제 중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은 강한 줄 알겠는데, 그리고 토는 이제 장생지에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수격이니까 화도 강하겠죠. 하지만 이 금의 기운과 또 이 그 도식당한 이 토의 기운은 중화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중화되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 된 것 같고요. 소년에 수운에 인수를 생하여 부가 생장했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육계에 투신해서 갑술운도 좋았다. 소년에는 뭐 공부한다고 보냈고요. 갑술운이 좋았다니까 이 술운의 경금이 살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유운에 신해년에 신약으로 다소 고난했지만, 유운도 다소 고난했지만 뭐 큰 흠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용신운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임운 인성을 생하고 길하고, 그리고 신운에 인신충을 하고 신유년에 화가 사지에 들어서 불길할 것이다. 하지만 뭐 여기 왕신을 일충했다고 하지만은 뭐 큰 무리 없이 지나갔으니까요. 이운을 지나면은 중목 많은 나무가 인묘하는 미운에 왕신 인묘가 돼가지고 불길할 것이다. 시에 길성이 있어서 낭배에 자다 사손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아마 여기 저자 되시는 이제 도계쌤은 이걸 이제 인수로 용신을 이제 보셔가지고 종강격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수목을 좋은 눈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종격은 또 뭐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격을 볼 수 있는 사주에서 굳이 종격을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신유술에 발전한 내격으로 재파인 사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주 1916년생 여명이네요. 암장 평광격이다. 이 노래 병화인데 자, 병병 두 개 떴네요. 이 노래에서. 그리고 술토도 일단 병화의 뿌리가 되죠. 되게 병화는 양중양이기 때문에 지지에 인이나 술을 보고 또 천간에 섭신을 보게 되게 되면 섭신은 천간에서 나를 도와주는 인성비겁이죠. 이런 경우가 되어 있으면 되게 좀 심각하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병화는. 그래서 다른 그 천간에 비해서 병화의 양강함을 좀 더 강조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역시 이제 인시충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인진도 보이고 또 신술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 신진에 대한 기운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월지가 인목을 차지하고 있고 장생지로서 병화가 두 개 뜨고 재성이 지금 이렇게 그 비견에 노출돼가 있죠. 때문에 약간 쟁제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쟁제. 그래서 비겁이 궁급 쟁제가 되는 모양새가 있어서 쟁제가 되게 되면 이 경금에 대한 부분이 임수 수로 인해서 관성으로서 지켜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재관을 용신으로서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신중에 있는 임수 이런 글자로 치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성, 그리고 재성을 지킬 수 있는 관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병일간이 이 노래에 태어나서 인술이 회국하고 일주를 도우며 년상에 병화가 있고 또 일주가 강하다, 완강하다. 그래서 병화, 인목, 술토로 완강하다. 인신충이 있어서 불길하지만 신진 회국이 충을 구해서 용신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로서 용신을 역시 잡고 있습니다. 암장된 관이니까 역시 관으로 봤네요. 기축 무자년에 이거는
이제 수운이니까 좋았고, 평인의 가정주부며 정운에 원국에 있는 경금을 극함으로 재정에 손이 있었다. 역시 이렇게 비겁이 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급제가 와서 이렇게 재탐하게 되게 되면 역시 손재가 있을 수 있겠죠. 해운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술운에 진술충을 해서 신진회국을 깨니까 부군이 산신 마음이 흐트러져서 불안이 있었다. 역시 술운은 병술로 왔죠. 그래서 병화가 와서 역시 화극금에서 쟁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술화국으로 또 진술충으로 금의 생조를 방해하니까 이때는 불안했고, 을운은 어떻게 돼요? 을목운에는 다시 을경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재정에 도움이 없었으나 을유로 왔죠. 을유로 왔기 때문에 을목이 경금을 충분히 합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경금이 왕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때는 합동을 해서 오히려 경금에 큰 손해가 없이 발제할 수 있는 운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